서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경렬비열도. 7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섬은 서해의 독도로 불립니다.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자 영의 기점을 품은 경렬비열도. 한중 어업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안보와 해양 주권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인도에 수많은 동식물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해조류와 어패류가 가득한 황금어장, 풍부한 바다먹이와 울창한 상록수림은 한반도를 오가는 철새들이 머물고 싶은 섬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천혜의 비경, 희귀 동식물을 품고 있는 땅, 경렬비열도. 그곳에서 생명의 신비를 만납니다. 이른 아침, 운해로 뒤덮인 망망대해 가운데 비밀에 쌓여있던 경렬비열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괭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경계심에 날이 선 몸짓과 울음소리. 괭이 갈매기는 낯선 손님의 방문을 알아챘습니다. 공격 태세를 늦추지 않는 갈매기들. 봄은 괭이 갈매기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경렬비열도에서 주로 동경렬비열도랑 서경렬비열도에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을 하는데 약 3만여 개체 군을 번식을 이루고, 그래서 4월에 들어와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둥지를 틀고, 이제 4월 말이나 5월경에 이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부화를 한 다음에 한 달여 가량 육축 기간을 끝내고 6월경에는 6, 7월경에는 이 섬에서 다 번식을 성공해서 나가는 그런 번식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 이름 붙여진 괭이 갈매기. 매년 봄이 되면 이렇게 무인도에 둥지를 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인 경렬비열도는 크게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대와 기상청, 그리고 통신시설을 갖춘 북경렬비도. 마치 악어가 물 위를 기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지닌 동경렬비도. 다음으로 서경렬비도는 독도나 제주도보다도 먼저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입니다. 새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 경렬비열도란 독특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경렬비열도에서 바라보면 눈앞에는
석도가 손에 잡힐 듯하고 저 멀리 태안군이 아스라이 보이는데요. 행정구역상 경렬비 열도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리에 위치합니다. 그중 서경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 하나로 우리나라 최서단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23개 영해 기점 가운데 무인도로서는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영해 기점은 사실상 영토를 획정하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고, 또 여기를 외국 민병대나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무단 점유하게 되면 분쟁 도사화 돼가지고 뭐 센카쿠 열도랄지 남사군도랄지 이런 것처럼 서로가 계속 주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더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안보 측면뿐만이 아니라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한중 어업 분쟁의 60%가 여기 경렬비도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한 바다의 황금어장, 노다지라는 거죠. 이거를 뺏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0여 년 전 중국은 조선족 동포를 내세워 경렬비열도 매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서해 황금어장을 탐내는 중국 어선들. 이들의 불법 조업 행위는 우리 어민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서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키기 위해 해경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어, 밀어. 오케이. 됐어, 진이. 자, 장악 완료. 됐어, 장악 완료. 체크. 항락 지역이 일로 와. 젖어 있는 것으로 모아 조업한 지 얼마 안 된 홍어 등 잡어 박스 4박스. 강력한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이유는 경렬비열도와 중국 산둥반도까지의 거리가 불과 26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바다 면적이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도 겹치는 상황이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의 광물 자원이나 어업 자원들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수역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겹쳐 있어요, 중국하고. 여기에 바로 경렬비도 해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섬이 작아요. 제주도하고 달리 어느 소집단이 점유하거나 이걸 매입해버리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설정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 기점을 품은 서경렬비도는 영토 주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한 바다 위의 외로운 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땅이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섬의 풍요로운 자연은 수많은 생명을 품어냈는데요. 그 흔적을 찾기 위한 탐사 기록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숨소리. 경렬비열도 인근 수심은
360m에 이르는데요. 깊은 바다, 거대한 암초 아래에 서식하는 여러 물고기들. 부끄러운 듯 숨은 이 녀석은 우리나라 서해안에만 서식하는 고유종 황해볼락입니다. 바위 지역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쏨뱅이목 불볼락. 이름이나 생김새가 비슷해 우럭과 자주 비교되는 어종인데요. 성장 속도가 느린 게 특징입니다. 반면 나홀로 생활을 즐기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해초가 무성한 돌밭에서 사는 돌돔. 바위 틈 은신처에 숨기 좋아하는 다섯동갈 망둑도 보입니다. 암초지대에 사는 쥐노래미. 은신처를 나와 힘차게 유영을 하는데요. 무언가를 포착하고는 멈추더니 바로 먹잇감을 포획합니다. 개조개 껍데기에 숨어있던 쭈꾸미를 찾아냈는데요. 산란을 끝내고 힘이 빠진 상태인 쭈꾸미.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섬 인근은 청정 해역으로 다양한 해조류가 군집해 자생하고 있는데요. 거센 조류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달라붙어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미역과 우뭇가사리. 마치 바닷속 정원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암초 표면에 빼곡하게 붙은 홍합. 해조류와 홍합이 한데 모여 있으니 꽃밭을 이룬 듯한데요. 홍합밭에서 휴식 중인 삼색이. 못생긴 생김새 덕분에 삼식이란 말을 유래시킨 장본인이죠. 큼지막한 바위돌 아래 민꽃게가 숨어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박하지, 돌게, 벌떡게라고도 불리는 녀석입니다. 연안에 널리 서식하는 극피동물 돌기해삼. 전복류 중에 대형종에 속하는 말전복. 섬 인근에 풍부한 갈조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경렬 비열도는 연안에서 55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서 섬으로 이제 저희가 인간이나 다양한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교란이라든지 이런 오염 등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이제 종 목록도 작성을 하고 이 섬에 대해서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희 생물 주권 확보에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해의 먼 바다에 위치한 경렬 비열도는 다양한 해조류가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는 등 해양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인데요. 자생 생물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생물 주권을 굳건히 하는 일.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해양 생물 자원이 발굴돼
세상 밖으로 그 이름을 알릴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경열비열도의 주인은 아무래도 괭이 갈매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천적이 없고 주변에 먹이가 풍부해 번식 장소로 최적인데요.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알을 품은 지 25일째. 마침내 갈매기 한 마리가 껍질을 깨고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마주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호흡도 가쁩니다. 하지만 부화에 성공하더라도 30일까지 생존하는 번식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매기는 새끼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밀사초 수풀에 둥지를 만듭니다. 이런 무인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밀사초 군락이 안정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우리 무인도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생 경관입니다. 이런 밀사초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이런 새의 번식지로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한 이런 먹이 공급원의 이런 식물과 새와 공존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양층이 얇은 남벽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척박한 바위 환경을 견딜 식물은 밀사초가 유일합니다.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직벽도 괭이 갈매기가 선호하는 환경인데요.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적의 파악이 용이하고 빠르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이라고 해서 모두 척박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북경열비도 정상부에 가면 예상치 못한 비밀의 숲이 기다리고 있죠. 상록수림인 동백나무와 사철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고 낙엽 화렵수인 택나무와 돌뽕나무, 쥐똥나무 등도 이 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해안 쪽에 있는 외해의 섬들이 대부분 다 바위섬이라 이렇게 식물상이 이렇게 좋지를 않은데 요 북경열비도만 유독 독특하게 이렇게 상록수림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식물계를 행정구역처럼 8개의 식물 아구로 나누는데 여기가 위도상으로는 중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식물은 한반도 남부 아구 식물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 있으면서 남해안의 특징을 지닌 그런 식물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북경열비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식생대가 펼쳐집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됐을 법한 관목과 교목이 아름드리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울창한 숲은 지나가는 새의 휴식처가 됩니다. 어떤 새들이 경렬 비열도를 찾아올까요? 눈을 크게 뜨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소리 들리는 거 있어요? 보이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노랑딱새. 확인됐어. 지금까지 성게비기 아직 못 봤죠? 성게비기가 아직 안 들어왔는지 안 보이네.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멸종위기조류인 섬개개비. 여름철새인 할미새 사촌과 같이 수천 리 바닷길을 오가는 철새들에게 경렬 비열도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멸종위기종 벌매도 찾아왔습니다. 월동지에서 번식지로,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한반도 전역을 통과하는 나그네 새죠. 개똥지박이나 노랑지박이 겨울철새가 이제 가려고 여기 모였다가 다시 이동하는 거고, 반대로 여름철새는 뭐 꾀꼬리라든가 뭐 그 큰 유리새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오면서 교차하는. 사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먹이도 일시 보충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새한테는 되게 중요한 교착점이자 기착점,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남반구에서 북반구, 동서대륙을 넘나드는 나그네 새들의 쉼터. 이들의 흔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밑에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밑으로 한 50cm 정도 깊이로. 새들이 좋아할 만한 시원한 나무 밑에 깊이 땅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 옹달샘을 만들어 둡니다. 목이 마른 녀석들이 찾아오겠죠. 동일아, 가자. 샘터를 찾은 첫 번째 손님은 황노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연신 목을 축입니다. 이번엔 경계심이 강한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포식자는 없는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샘물에 발을 디딥니다. 선녀가 된 듯 시원한 목욕을 즐기는데요. 마음껏 물장구도 쳐봅니다. 종일 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옹달샘. 하나같이 장거리 여행의 여독을 푸는 모습인데요. 이런 샘물이야말로 먼 비행을 하고 또 먼 길을 떠나야 할 철새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오아시스일 것입니다.
북경렬 비도의 숲은 이런 나그네 새들에게 아낌없이 쉴 곳을 내어줍니다. 경렬비열도 이 동경렬, 서경렬, 북경렬 비열도 이 세 군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서식지가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서 식물과 조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생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그 생물 자원이 풍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태계가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이 지역 위치에서 더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생물 다양성의 생물 자원이 유지되게끔 해주려면 이 지역은 이 상태로 보존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뽕나무 열매를 갖고 돌아온 쇠솔딱새. 풍부한 먹이도 철새들이 경렬 비열도를 찾는 이유인데요. 먼 길을 가던 철새들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 덕분에 멸종 위기 조류를 아직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섬의 환경도, 섬에 서식하는 생물종도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순리겠죠. 하지만 섬에 외래종이 유입된다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경렬 비열도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토끼와 쥐가 삽니다. 섬 밖에서 들어온 동물들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토끼가 어마어마하게 굴 파놨어요. 토끼는 굴을 파는 본래의 습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피해를 불러옵니다. 정확한 개체수 확인을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토끼가 굴을 파다 보면 밑에 뿌리에도 건드려주고 다 밖으로 나와서 식물의 성장에 영향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개체수가 되게 많아서 어쨌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한 거죠. 토끼가 얼마나 있는지. 쥐 같은 경우에는 새들의 번식도 주죠. 만약 둥지가 있으면 그 알도 까먹고 새 새끼가 막 나와서 날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잡아먹기도 하니까.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여러 마리의 토끼들. 덩치가 제법 큰 쥐도 보입니다. 토끼와 쥐의 서식이 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끼의 굴파기랄지 쥐의 활동 이런 것들이 토양의 어떤 침식이랄지 유실이랄지 이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살고 있는 식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위험 요소들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한번 전반적으로 분류군별로 재논의해 가지고 어떤 제거 작업을 한다 할지 여기 관할 지청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바닷속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 유구한 역사는 섬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암석 기둥들.
자연이 만든 조각품, 이처럼 거대하고 세밀합니다. 위용을 뽐내는 거대한 해시계와 해식동굴. 촛대처럼 생긴 바위섬도 눈길을 끄는데요. 해안가 암석이 파도에 의해 기둥처럼 변형된 시스텍입니다. 이런 절벽은 새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서식 환경입니다. 번식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체구는 부쩍 성장했지만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알에서 깨고 40여일을 자라면 하늘을 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성조가 됩니다. 어린 갈매기는 약자 중에 약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 갈매기 부부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갈매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을 노리는 매서운 눈초리의 새, 매가 나타났습니다. 지구상의 동물 중 최고의 순간 속도를 낸다는 매. 먹이를 덮치는 순간 시속 300km의 속도로 내리꽂으며 목표물을 사냥하죠. 갈매기들은 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무사히 번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매의 사냥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새끼 갈매기라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어린이들도 생존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세상을 마주하는 새끼 갈매기들. 자신의 몸을 숨길 바위 틈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이미 낙오자가 생겨버렸군요.
형제 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싶은 엄니의 사랑. 그러나 덩치 크고 힘센 형이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형제들 중에도 중간 탈락자가 생길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성장해 이 섬을 떠나는 새끼 갈매기는 확률적으로도 셋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섬을 떠나게 될까요? 세계의 섬 중 유일하게 등대 시설이 있는 북경렬비도. 바다를 오가는 어선들의 항로 좌표이자 어민들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경렬비열도는 기상관 측의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태풍과 황사 등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무인 관측 시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킵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뱃길로 2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서해의 외딴 섬. 반가운 걸음으로 섬을 찾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조사를 통해 섬에서 일어난 조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저 동섬이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종된 분들이 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이쪽 등대를 향해서 횃불을 들고 옷을 찢어서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했던 봉우리입니다. 지난 1979년 동경렬비도로 약초를 캐러 간 12명이 섬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무려 44일 만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 생각에 먼 바다를 건넌 건데요. 하지만 돌아갈 배는 오지 않았고 구조될 때까지 극도의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했어요. 어른들은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고 젊은 친구들은 식량 조달, 그래서 해안가에 가서 온갖 조개, 미역 조가리부터 시작해서 약초 이런 걸 캐는 역할을 해서 한 끼씩만 먹고 버텼대요. 한 끼씩. 그리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잘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다는 거. 북경렬비도에 등대가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동경렬비도에서 가장 북섬에 가까운 쪽, 거기 가서 옷을 찢어서 흔들기도 하고 밤에는 횃불을 피우기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는 배조차도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란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2월 9일 날 44일이 되는 날 등대수에 의해 발견됐어요. 지금은 무인도지만 과거 경렬 비열도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발견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206년 전인가요? 맥스웰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함선이 이 섬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조 16년, 1816년이죠. 9월 3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화강암 지층 조사를 위해서 여기를 갔대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절벽 근처까지 나와서 강렬하게 손짓으로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206년까지는 정확하게 사람이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경렬 비열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요. 북경렬비도 정상 부근에 우리나라 영토의 위치를 공식화하는 통합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위치 기준점을 넘어 해양 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입니다. 이 섬은 옛날에 기상이 좋아야만 갈 수 있어서 신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섬이라 그랬어요. 쉽게 갈 수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지금 이제 부두가 만들어지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앞으로도 부두가 만들어지려면 뭐 근 8년 이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섬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걸 생각한다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아끼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매입 시도 사건 등으로 경렬 비열도를 서해 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 7월 마침내 경렬 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위를 갖고 서해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렬 비열도에 지금 현재 498억 원에 투입해서 선박 3선동급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항만이 조성이 되면은 그 해경 함정이나 어업 지도선들이 어떤 출항 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 수호라든지 다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렬 비열도 항은 국가안보와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위해 활용될 예정인데요.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전초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험난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어린 갈매기들. 이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연습을 끝낸 어린 갈매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힘껏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떠난 갈매기는 내년 봄이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섬으로 그리움을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경렬비열도가 태안의 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섬이라는 것 함께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가 독도를 사랑하듯이 우리 서해안의 서단에는 경렬비열도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가꿔야 되는 아름다운 섬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식생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 매와 같은 것들, 이 바다에 근접해 사는 새들의 산란지이고 또 서식지이고 또 첫 새들한테는 이제 중간 기착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관에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경렬비열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할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 또 계획을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야생 동식물의 보고가 된 경렬비열도. 새들의 낙원이자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철새에게 먹이와 쉴 곳을 내어주며 수많은 생명을 품어내는 섬.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생명의 땅. 그곳이 바로 경렬비열도입니다.